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오라고 합니다. 지금 광고해드렸던 것처럼 저희 그 옥스퍼드 합격생이죠. 그다음에 이번 9월에 처음으로 옥스퍼드에 입학을 하는 이영준 학생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오늘 세미나는 사실은 글쎄요, 이 학생이 바이올로지 관심 있는 학생이어서 나는 바이올로지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 학생이 공부했던 거, 그다음에 어떻게 열정을 찾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대학교 A레벨이죠. A레벨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A레벨 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왜 이런 것들을 좀 그죠 스토리로 이야기로 좀 풀어냈거든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준 학생한테 간단히 소개할게요. 영준 학생은 본인을 이렇게 좀 나타내고 뭐 그런 친구 전혀 아니다 보니까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일단은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이에요. 제 학생 중에서도 되게 좀 공부를 잘한다. 저도 상담하면서 그런 느낌 많이 받았던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고요. 그다음에 중학교를 마치고 바로 영국에 A레벨을 갈 정도니까 사실은 다른 학생보다 좀 더 그죠? 빨리 A레벨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영국에 가서 그 A레벨 뭐 해서 당연히 좋은 성적으로 옥스퍼드를 붙었죠. 그 얘기는 이제 풀어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림피아드라는 게 있어요. 올림피아드에서 영국에서 그 뭐죠? 2년 정도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데 4명만 뽑아요. 바이올로지 올림픽은. 거기에 선발이 됐으니까 사실 거기에서 국가에서 4명 뽑는데 선발이 됐다라고 하면 그 분야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해야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선발되는 학생들이 뭐 최고의 학생인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성적이라든지, 물론 명정에서 실버를 받긴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성적하고 뭐 이런 것은 뭐 개인적인 미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거기 성적이 중요하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그런 학생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서 이 친구는 특이하게 학원을 거의 다니지 않은 친구다 보니까 지금 학생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왜 학원을 안 다녔는지, 이 부분도 용준 학생이 하면서 좀 얘기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학원 안 다녔기 때문에 그죠? 학원 빼고는 우리나라 공부를 좀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조금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서두가 좀 길었는데 용준 학생 그러면 좀 그죠? 좀 이 얘기를 좀 저랑 같이 좀 풀어보죠. 네, 지금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럼 제가 지금 화면 공유를 하면 이 밑에 줌 메뉴도 보이시나요? 아니면 그냥 PPT만? PPT만 보여요. 네. 네, 다행이네요. 예. 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저도 이게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의미 있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긴 했는데 세미나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My Mossy Stories. 그래서 머시가 그 이끼가 영어로 머스죠. 그래서 이끼 같은 이야기를 풀어내려고 합니다. 영국에서 보낸 2년간의 시간. 네. 음, 네, 우선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이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이미 알 수도 있으시다시피 생물학이고 그 중에서도 생태학에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 진로를 그쪽 연구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도 개인적으로 해온 시간이 길기도 하고 좋아해서 앞으로 가지고 갈 되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생물들은 이끼랑 지읒이랑 키위새고요. 흔히 말하는 이제 너드죠. 뼛속까지. 그래서 이런 이제 재밌는 이런 생물들을 좋아하고 영국에서 지낸 시간은 이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벨러비스 컬리지 케임브리지 지금은 없어졌는데 거기에서 A레벨을 했고 그러고 나서 학교를 옮겨서 그 다음 해에는 NMSC에서 바이올로지, 피직스, 마스, 파드마스를 공부했습니다. 어, 이제 그러고 나서 옥스퍼드 크라이스트처치 컬리지에 합격을 해서 오는 10월부터 거기에서 학석사 과정 통합된 바이올로지 코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끼류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다시피 이끼류에 관심이 많아서 영국 선태류 학회 회원이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밑에 여기 그림처럼 식물 그림이나 아니면 동물 캐릭터를 좋아해서 가끔 그리는 거가 취미입니다. 그래요. 지금 하나만 좀 물어보게요. 전 슬라이드에서 혹시 이끼나 뭐 이렇게 생태학, 식물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왜 관심이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뭐 영국 센트류 학회 여기는 어떻게 좀 들어가셨어요? 이제 그거를 곧 드리려고 하긴 했는데, 음, 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어, 그 뒤에 약간 그 내용이 나와서 예, 그 뒤에서 예, 예. 설명을 뒤에서 하면,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네네. 네. 그래서 처음에 이 세미나를 어, 할 수 있는지 이제 이성호 선생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사실 좀 고민이 많았는데 유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할지 또는 이제 옥스퍼드에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팁을 준비해야 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제 생각에 유학이라는 경험 자체가 각각의 개인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제 스토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되실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 스토리를 그냥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저는 네. 네, 오늘 가볍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영준 학생도 저도 솔직히 초대할까 말까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좀, 그죠? 뭐, 레벨이 높다라고 얘기해야 될까? 아니면 어쩌면 이 바이올로지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관심이 있지 않은 분야일 수도 있지 않을까? 왜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모르겠어요. 지금 다학생들은 영어도 지금 학원도 다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영준 학생은 너무 이걸 쉽게 비춰지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사실은 이 전공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캐치했는지 그다음에 인터뷰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진짜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공부하는 부분은 학원에서 하고 어떻게 그저 할 수 있지만 이걸 어떻게 캐치하는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저도 네, 그래서 그 맞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네. 어, 네, 우선은 그냥 이제 제 스토리를 시작을 하면서 유학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거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과학에 대한 관심은 처음부터 생물이기는 했는데, 이제 사실 그 뒤에 제가 중학교 때까지 그리고 사실은 영국에서 유학하기 시작한 이제 1년 차까지 제가 원래 전공을 삼으려고 하던 거는 프로그래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무 시뮬레이션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제 앱 개발이나 이제 그 외 개인적인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면서 나는 이거를 아마 하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제 유학을 오기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과학영재고를 준비하다가 그게 아마 시험에서 떨어졌던 것 같아요. 필기에서. 거기서 떨어지고 나서 유학을 결정하게 됐는데 어, 그것을 결정하게 된 데는 일단 가장 큰 거는 제가 원하는 거를 골라서 파고들어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A레벨이라는 시스템이 이제 네 과목 혹은 세네 과목 정도를 골라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저한테 가장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유학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일단 컸는데 그와 동시에 불안감이 완전히 없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런 불안감과 상관없이 일단 유학 생활은 저는 엄청 좋았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진들은 이제 제가 어, 유학 1년 차에 벨러비스 컬리지 캠브리지에서 있으면서 이제 찍은 사진들인데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은 기숙사에 오니까 웰컴 홈 영준 이렇게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부터 되게 영어로는 이제 웰커밍 그러니까 되게 따뜻한 분위기의 학교 생활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래서 이렇게 막 캠브리지 아무래도 도시가 캠브리지니까 이런 건축물이나 공원 같은 것들도 보고 이 오른쪽 위에 이제 반려동물 보호소 이제 중고품 가게에서 봉사활동 같은 것도 하고 당연히 이제 이 그림처럼 공부도 하고요. 이 요리 실습 같은 활동도 하면서 이제 1년을 재미있게 보냈고 그러고 나서 이제 2년 차에는 제가 사진을 찾으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보다 사진을 많이 안 찍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음, 2년 차에는 코멘트리의 NMSC에서 이제 또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 너무 각각 관심 있는 분야에 너무 어, 맞아요. 빠져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함께 학교에서 지낼 수 있었던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캠브리지만큼 이제 코벤트리는 아주 개인적으로 볼 게 많은 도시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NMSC랑 기숙사 학교 건물이 이제 월익대학교 쪽 살짝 시외 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런 데를 갈 기회는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저 혼자 고개를 돌렸는데 졸업을 행복하게, 네, 무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세미나의 이제 주요 내용인 옥스퍼드 생물학과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애상쪽 프로그래밍에서 생물학으로는 어떻게 전공을 바꾸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 첫 번째 정리를 들어가기 앞서 정리를 하자면은 혹시 이 나의 문어 선생님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원래 영화 감독을 하던 분이 앞에 앞바다 근처의 바다에서 문어 한 마리를 발견하고 그 문어와 거의 1년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배우는 것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저도 이렇게 나의 문어 선생님처럼 이 모든 것의 시작에는 작은 녹색 선생님이 있지 않았나.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작은 녹색 선생님이 이제 이끼, 제가 처음에 소개드릴 때 말씀드렸던 이끼가 되겠죠. 어, 저도 정확하게 왜 이끼에 처음에 관심이 생겼는지는 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생물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어, 그게 시작이 된 시점이라고 하면 어느 순간 주변에 있는 이끼들을 시간을 들여서 가까이서 쳐다볼 수 있게 시작한 게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끼라고 하면은 흔히 우리가 너무 멀리서 보기 때문에 그냥 녹색 덩어리 정도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제가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되게 다양하고, 일단 첫 번째 느낀 감정이 이제 아름답다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가 이어져 온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하자면 이끼, 완전 이끼 맨 수준으로 이게 빠져 있는 거가 이제 그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시작은 이제 이런 마주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제가 이전에는 보지도 못했던 이런 미세하지 아주 작지만 정교한 세상에서 이런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를 처음 깨닫고 난 뒤로부터 그게 어떻게 보면 학문적 관심, 이게 생물학이기 때문에 학문적 관심이지만 그 다른 분야로 따지자면 이제 좀 더 심화된 관심이겠죠. 좀 더 진지한 관심, 이렇게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썼던 것처럼 이제 왼쪽부터 제가 원래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었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관련된 프로그래밍 프로젝트를 만들어 본다던가, 아니면 논문을 읽는다던가, 책을 읽는다던가, 팟캐스트, 유튜브 영상, 아니면은 이렇게 제가 어, 주변에 숲이 는 개인적인 관찰, 이렇게 땅에 머리를 박으면서 확대경으로 이끼를 보는 개인적인 관찰이나 탐구도 진행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각각이 저에게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컸던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생물학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과학적 연구 방식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고, 책, 유튜브 영상, 팟캐스트 같은 거는 이제 단순히 과학이 아니라 과학 주변의 영역에서 이게 특히 이제 기후 변화 같은 이슈에 있어서 어떻게 생물학, 생태학이 인문학이나 아니면은, 네, 다양한 분야의 협력에 실제로 이용이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데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되게 광범위한 마저 개인적인 리서치를 정말 사실은 순전히 흥미로, 그 중간에 제가 생물학자로 진로를 정하고 나서는 일종의 거의 사명감을 가지고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리고 이게 잠깐만 이제 뒤로 개인적인, 네, 사실은 지금 보면서 저도 되게 자세히 보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 연결을 시켜서 한국문학에 예를 든 관심을 책이나 논문이나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넷플릭스의 외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그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관찰해 보면서 할 것 같긴 한데 프로그래밍하고 연결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지 사실은 이 부분이 저도 연결하기가 되게 쉽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코딩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뭐 배우면 학원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뭐 이런 그저걸 연결을 시켜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좀 이런 식으로 연결하게 되었어요.
일단 사실 저한테 있어서 프로그래밍은 무엇보다도 되게 유용한 도구였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 이제 진짜로 어린 나이여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긴 한데, 그때 우연히 이제 아버지께서 프로그래밍 책을 사다 주셨어요. 특별히 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때부터 프로그래밍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상 거의 개인적으로 이제 책을 읽고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학원 같은 데에서 배운 거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알게 된 지식이 굉장히 어, 부분마다 아는 수준이 다르고 이렇게 들쭉날쭉한 건 있기는 한데,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를 좀 맞은 컴퓨터상에서 구현하는 도구로서의 의미의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생물학이랑 연관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 어 맞아, 그래프 이미지를 하나 첨부를 했는데, 실제로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특히 생태학에서는 예를 들어 생태계를 시뮬레이션 할 때 프로그래밍을 사용한다던가, 그 접합 부분은 과학 분야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분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고 AI 뭐 이런 쪽으로 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이제 그런 쪽은 약간 기계라든지 뭐 그죠,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 쪽인데 약간은 미래지향 뭐 이런 쪽인데 어떻게 그죠? 바이올로지하고 그죠? 코딩하고 아니면 프로그램하고 연결시킬 수 있을까? 왜 이런 생각이 어떻게 해서 그죠?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물어봤어요. 그래, 그럼 다음 페이지 좀 볼까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제 개인적으로 했던 것들 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서 이런 관련된 내용을 더 배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생각이 그 다음에 이어진 자연스러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왼쪽부터 이제 전문가분들, 그러니까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더라도 일단 전문가분들한테 연락을 해보고 만나보는 거를, 사실 그걸 시작하는데 용기가 좀 많이 필요했는데 그것도 시작하게 된 이유로 굉장히 많은 걸 배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잠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제 제가 한창 이끼에 대한 관심이 불붙기 시작했을 때, 표본을 이제 국립생물자원관에 연락을 드리고 나서 가지고 가가지고 그 종이 뭔지를 여쭤보고, 혹시 이게 표본 기증이 가능한지 여쭤보는, 어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인 거에서 벗어나는 경험인데, 그런 것들도 의외로 제가 충분히 조사를 해보고, 제가 처음에 쓰는 그 이메일을 어, 너무 이게 이메일 답장이 안 오면 어떡하지? 이게 무리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너무 하지 않고 하기만 하면은 이런 기회는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 이제 국제 선태류 학회에서 운영을 하는, 이제 여기에 사진을 넣은 저니스 그라임이라는 교수분께서 운영하는 이제 또 전 세계 이끼 이제 선태류 학의 맞은 메일링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 연구자분들께서 서로한테 도움을 주고받는, 그래서 거기에서도 되게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정말 이메일 하나 혹은 구글 폼 하나면 되는 것들인데, 이게 너무 좋은 경험들이었던 것 같아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 다음 이 오른쪽은 이제 제가 시민과학이라고 해서 최근에 부상하는, 말하자면은 연구의 방법이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과학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 수집을 일반 시민들이 함께 도울 수 있는 연구 방식이 시민과학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중에서 굉장히 큰 플랫폼이 아이나추럴리스트가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생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서 생물을 관찰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업로드를 해서 내가 어디에서 언제 이 생물 종을 봤다라고 업로드를 하면은 딴 사람들이 그 종을 이제 분류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게 실제로 과학적 연구에 기여가 될 수도 있는 게 이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을 이제 어, 이키에 관심이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는 이제 기회의 장으로, 그리고 또 특히 영국에 있는 이끼들을 분류하는 방법을 배우는 맞아, 수단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치는 사실 무의미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관찰 기록 자체는 거의 440건 정도, 그리고 종은 거의 180종 정도를 관찰했더라고요. 그걸 모아놓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험들도 사실상 이걸 해야 된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어 이제 제가 공부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가 많을 때 그냥 옆에 숲에 가서 그냥 몇 시간 동안 했던 것들 중에 하나로 이런 걸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에 이전 NMSC에 이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자연생태 생물 동아리 네이처 소사이어티를 제가 처음으로 설립을 해서, 사실 저는 이제 처음에 이게 정확히 어떤 동아리가 되면은 이제 친구들이 좋아할까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일단 그걸 만들고 보니까 뭘 해야 할지 들고 오는 거는 선생님들 그리고 같은 동아리에 있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떨 때는 이제 생물학 관련된 논문을 제가 가지고 와서 그걸 소개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재미있는 자연 다큐멘터리가 있으면 그걸 같이 보기도 하고, 아니면 점심 먹고 나서 다들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그냥 앞에 저기 맞아 길 옆에 있는 그냥 풀밭에 가가지고 꽃들 보고 벌레 보고 그냥 같이 그런 시간을 보낸 네이처 소사이어티가, 그래서 다음 해에도 이제 이제 이번 해에 같이 네이처 소사이어티 했던 친구들이 다음 해에도 이어나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NMSC에서 남아있는 동아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재미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잠깐만 수업하면 혹시 여기서 여기 뭐 관찰했던 게 이게 443, 288 이건 영준학생 실시로 관찰했던 걸 기록을 남긴 거세요?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이끼나 다른 생물종 보면 이제 사진을 그냥 찍어서 사진 찍으면 자동으로 그 위치 정보가 포함이 되는데, 그 각각이 이제 네, 관찰 기록입니다. 그리고 얘기했던 것 중에서 사실은 스트레스 받고 왜 했을 때 사실은 밖에 나가지고 꽃도 보고 그죠? 여기 식물들도 보고 왜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해소라는 게 사실은 이 부분이 다른 사람들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것도 하나의 공부니까 사실 게임을 한다든지 뭐 다른 걸 한다든지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게 순수하게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는데 나는 가져서 식물을 본다든지 밖에 나가지고 이걸 관찰한다든지 이게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는 게 사실 좀 그죠? 일반적으로는 좀 그죠? 이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물론 사실은 충분히 영준학 생 성격이라면 좀 그죠?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그 학교에서 NMSC라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세운지는 많이 되진 않은 학교인데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그 A레벨 하는 동안에 들면 뭐 의대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의대 가는 사람 메디소사이티 뭐 이렇게 만들 하고요. 여러 소사이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이올로지 관련된 거, 여기는 내추럴 그죠? 뭐 네이처 소사이티 뭐 이런 식으로 괜히 원하면 다 만들 수 있도록 해줘요. 어느 학교든지. 그리고 뭐 이걸 호응하는 학생이 있어야 또 이걸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걸 만들면 또 선생님들이 당연히 좀 서포트 해주고요.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뭔가 그죠? 자료라든지 뭐 이런 걸 제공해주면서 이걸 서포트를 해줘요. 왜 이런 것들이고요. 근데 이걸 하면서 솔직히 이제 이거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있겠다. 근데 대부분 부모님이나 학부모님들이 이럴 거예요. 아니 그럴 시간에 옥스퍼드 인터뷰 준비하고 공부하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저도 상담할 때 이런 부분을 많이 포함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깊이 있게 얘기하다 보면 깊이 있는 다양한 관심사를 이렇게 좀 수여하다 보면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준비되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에서 사실은 이제 관심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하긴 한데 사실 조금 그죠? 약간은 좀 질문 자체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이게 인터뷰에 도움이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도 해주실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다음에 슬라이드가 잠시만요. 있어가지고 그 부분 예, 그렇게 할게요. 예, 해드릴게요. 예. 예. 네. 근데 그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는 거가 당연히 모든 분들이 이렇게 있기에 빠져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이제 어 저는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는 그게 누구든지 간에 자기만의 이제
있기를 찾는 거에 사실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거든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말하자면은 계기라고 하는 거는 제가 좀 전에 전문가분들과의 만남도 사실 제가 뭐 인연이 있다거나 아니면 제가 특별히 학문적으로 뛰어나서 만난 거라기보단 사실 제가 많이 불안하기는 하지만은 많이 넓게 찾아보고 그리고 그냥 무작정 연락을 해보고 그런 데서 시작이 된 것처럼 어, 자기 자신한테 탐색의 기간을 충분히 길게 그리고 어, 여유를 주는 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유를 가지면서도 근데 자기가 관심 있는 걸 찾으면은 망설이지 않고 쫓아갈 수 있는 그것만 그런 거가 적어도 저한테는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예. 그 뒤에 좀 더 설명을 해서 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입시를 준비할 때 가장 큰 부분이라고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회죠. 그래서 저도 특히 NMSC에 있을 때 이제 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회를 많이 참가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올림피아드 같은 대회는 무엇보다 자기의 지식이나 스킬을 테스트해보고 그냥 기를 수 있는 그냥 재미있는 기회라는 거가 라는 의미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도 써놓았는데 어, 이제 당연히 결과가 좋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좋은 결과를 거두고 싶다라면 당연히 어, 더 노력을 쏟아야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가 어떻든 간에 평소라면 맞닥뜨리지 않을 문제들을 이제 풀어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거를 같은 학교 친구들이랑 그리고 이제 영국에 있는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 풀어보면서 어떻게 보면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그런 자세로 이런 대회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참가했던 대회들이 다 금상을 받고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어, 이제 영국 물리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아주 좋은 상을 받은 거가 절대로 아닌데 그래도 재미있는 기회였다는 생각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인터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인터뷰 이전에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그리고 가장 많이 걱정이 됐던 거가 자기소개서였던 것 같아요. 이제 영국 입시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인터뷰랑 자기소개서가 사실상 뽑는 가장 그 주요한 큰 부분이고 사실상 그 A레벨 점수는 그 다음에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기소개서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어, 사실 저도 이게 다른 분들의 케이스가 어떤지를 모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가 티피컬한 케이스는 아니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이런 경험들이 많고 그리고 내가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좋았던 것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구나. 그럼 이걸 모아서 놓고 봤더니 이것들이 내가 미래에 되고 싶은 모습을 어떻게 보면 이루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자기소개서에는 그래서 그렇게 막 나열을 하면은 와 할 만큼 대회라던가 올림피아드 입상 같은 거 수두룩한 거는 아니지만은 그런 풋풋하지만 진지한 가장 중요하게는 저에게 소중한 생각들을 써내려가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한테 했던 질문들이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것들은 뭘까? 이 작은 공간에 어떻게 하면은 학생으로서의 나도 학생으로서의 나지만은 어떻게 보면 발칙하기도 하죠. 학생이면서 학자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상상한다는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이 있다면은 그거를 담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뭐지 자기소개서일 때 사실 그 고민도 저도 이제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영준 학생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GCS를 하고 A레벨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다음에 상황이 그렇게 또 좋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벨러비스를 봤는데 그 벨러비스 캠브리지 센터가 갑자기 그죠 없어지는 바람에 이제 학교로 옮겨야 돼.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봤던 선생님이 있는데 다시 9월에 옮겨가지고 또 NMSC라는 학교 가가지고 10월 15일에 가자마자 10월 15일에 지원서를 보내야 되는 그런 사실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뭐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죠. 사실은 이제 넣을 수 있는 게 자기소개서 물론 예상 성적이라든지 그런 쪽은 A스타라든지 뭐 이런 걸 다 줬겠지만 사실은 다른 학생들도 A스타라든지 그런 부분 다 주고 BCS도 A스타라든지 뭐 이런 부분 다 해주거든요.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초대가 됐고 그다음에 인터뷰에 초대가 그죠? 사실 인터뷰 초대가 된 이유는 자기소개서라는 부분이 되게 크거든요. 그거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쉬는 시간에 그죠?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그죠? 제가 좋아하는 식물을 보고요, 꽃을 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표현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열정을 조금 봐요. 열정을 좀 많이 봐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실력이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왜 이런 것보다도 이걸 진짜 관심이 있어서 지원하는지, 진짜 이걸 좋아해서 지원하는지 왜 이런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하지만 지금 결과가 지금 돼 있어서 지금 편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죠. 전통적인 방식으로 GCS 뭐 그죠. 그런 방식 그죠. 이 없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학교도 옮기고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되게 좀 불안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그죠. 이거에 대한 열정을 그래도 그죠. 식물에 대한 열정으로 자기소개서를 쓰고 그걸 좀 해체했던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지금 들어요. 안배혜 씨좀 볼까요? 네. 넘어가기 전에 네. 조금만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 여기에서 굉장히 되게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한데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 쓸 때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논문 같은 경우에 논문을 많이 읽었어. 그래, 알겠어.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논문을 읽으면서 내가 느낀 게 뭐였는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 논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굉장히 학문적인 거다. 학문적인 거를 깊은 학문적인 걸 읽다 보면은 어, 그, 그 해당 학문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기도 하지만은 이거가 내가 알고 있는 다른 것들, 프로그래밍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생물만 공부한 건 아니니까 수학이라던가 물리학과 연결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는 것 같았다라는 식.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관찰 탐구에서는 이렇게 논문책이나 유튜브 영상이나 팟캐스트 같은 건 사실 다 간접적이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연구를 하면서 느끼게 된 거는 어, 말하자면 학문적인 관심을 어떻게 보면 넘어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이상하기는 하지만은 사실상 거의 내가 관심 있는 대상, 그러니까 이끼와의 어떻게 말하면 감정적인 연결감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심지어 자기소개서에 썼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걸 쓴 이유는 그게 저한테 있어서 저의 스토리를 설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걸 썼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실제로 쓸 때는. 나의 문어 이야기를 사실은 오늘 오면서 보고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 그 문화하고 그 사람하고 그런 교감이 있을까? 왜 이런 생각을 사실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계속 관찰을 하고 1년 동안 관찰을 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문어도 그죠? 그 사람을 좀 그죠? 친구처럼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그 사람도 그 문어가 상어에 의해서 한 다리가 찢겼을 때 자기가 그저 죽을 것 같은 그런 충동도 느끼고 아예 한 몸이 됐다는 거죠. 그 문화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같이 옆에 있는 가족이나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교감을 느끼는 거. 왜 이런 게 학문으로 그죠? 대체되는 게 아닌가? 학문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을 자기소개서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대부분 사람들이 성적 위주 뭐 어디 성취했다, 뭐 골드 메달 땄다, 뭐 했다, 뭐 이런 거 위주로 적는 건 자기소개서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저도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이제 이게 보고 계시는 제 아버지께서도 아마 아실 텐데 자기소개서 쓰면서도 이제 옥스퍼드를 실제로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실제로 상당한 기간 했었거든요. 사실 쓴다고 해서 안 좋을 거는 없는데 그걸 고민한 거 약간 웃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사실 제가
제 스토리가 얼마나 이제 이런 대학교들에서 어떻게 그 스토리를 볼지 저도 불확실했다는 건데 그런데 인터뷰 초청이 와 얼마 뒤에 왔다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초청 제가 원래 이제 옥스퍼드를 지원을 할 때 그 말하자면 지망 칼리지를 하나 지정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퀸스 컬리지 생물학과를 일지망으로 뽑았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크라이스트 처치 컬리지 그리고 퀸스 컬리지에서 이제 실제로 인터뷰 초청이 어, 그 인터뷰 초청을 받았습니다. 어, 저도 그게 제 생각에는 의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각 컬리지의 이제 생물학 튜터분들을 보니까 여기에 써놓은 것처럼 실제로 다 생태학 그 중에서도 식물 관련된 생태학에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그렇게 썼기 때문에 이런 튜터분들이 배정이 된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마음이 편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인터뷰 초청을 받고 이제 인터뷰를 초청을 받았으니까 연습이나 준비를 했는데 사실상 한 것들 중에서 유일한 것 그리고 가장 크게 도움이 됐던 거는 가족이나 선생님들과 연습을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당연히 첫 번째로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연습을 했고 왜냐면 자기가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뭘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습을 이제 실제로 이렇게 줌처럼 왜냐면 온라인 실제로 인터뷰를 할 거니까 그 형식에 맞춰서 그런 연습을 선생님들이라던가 아니면 제 이제 누나들이랑 했던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옥스퍼드의 그 유명한 이제 인터뷰 질문들 어 되게 어떻게 보면 얼렁뚱땅하시는 질문들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 리스트가 나와가지고 이 리스트에 나오는 질문들을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하는 조건 하에 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인터뷰를 실제로 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말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지식을 요구하는 거가 아니라 튜터분들이 정보는 다 줘요. 튜터분들은 그 지원자분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걸 기본 과정, 심지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완벽하게 알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고자 하는 거는 튜터분들이 주는 정보를 이제 넘나들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조언을 드리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은 이제 자기가 지원한 학문에 예를 들어 생물학이라면 생물학의 내용 암기보다는 그 전에 자기가 쓴 자기소개서의 내용에 대한 생각 정리. 어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왜 생물학 아니면 왜 있기란 질문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그리고 한 번에 정답을 말하기보다는 튜터분들은 한 번에 정답을 말할 걸 정말 익스펙트 하지도 않고 그걸 원하지도 않아요. 그걸 말하려 하기보다는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자기 사고의 흐름을 말하기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지나치게 의지하기보다는 사실은 그 튜터분들이 이미 지원자분보다 지식은 훨씬 많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으로 튜터분을 이기려고 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튜터분과 대화하면서 나오는 정보를 열린 마음으로 듣고 소화할 준비하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긴장하기보다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정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연구자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30분 동안 꼼짝없이 내 앞에서 내가 하는 얘기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긴장하기보다는 이제 그 과정을 즐기려고 하는 적어도 다짐. 당연히 이게 말로만 쉽지만 실제로 인터뷰를 하면서는 굉장히 긴장이 되고 입이 바싹바싹 마르지만은 그런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으려는 어,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인터뷰에서 혹시 좀 이 인터뷰를 기대하지 않았던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물어봤는데 그걸 어떻게 대처했는지 뭐 이런 것도 소개해 줄 수 있어요? 뭐 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면 가볍게 좀 얘기해 주셔도 될까요? 내용이 어려운 거는 네, 조금 가볍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받았던 인터뷰 질문들 이렇게 한번 모아 보았어요. 인터뷰가 딱 두 번인데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단 당연히 이제 인터뷰니까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퀸스 컬리지의 튜터분께서 하셨던 질문 중에서 이끼가 왜 중요한 식물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끼는 이제 어, 이제 말하자면 음, 떨어진 낙엽이나 그런 거를 분해하는 이제 곰팡이라던가 박테리아라던가 그런 애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생태적으로도 중요하고 이제 환경 오염의 정도를 보여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한 내용을 그건 얘기를 했고요. 근데 사실 이제 옥스퍼드 인터뷰가 중요한 이유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이제 이 옆에 있는 다른 질문들이죠. 그래서 유형이 제가 겪었던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두 번째는 이 그림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세 번째는 이 그래프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세 가지 유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써놓은 내용처럼 생물 다양성은 왜 중요한가요? 그러고 나서 이거가 이런 이유로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이제 그게 점점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이 이어져서 결국에는 유전자 조작 작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 이런 흐름이 이런 유형의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유명한데 특히 생물학과에서 이 그림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림을 제가 두 가지를 이 PPT에 넣었는데 왼쪽은 모든 게 불타고 막 잿덩이가 된 들판에 자라고 있는 꽃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인터뷰 때 이 사진을 주고서 첫 번째로 물어보는 거는 이 사진을 설명해 보세요. 예요. 그 이상 그 이하를 원하지 않아요. 이 사진을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게 잿더미 들판에 자라고 있는 꽃이다, 식물이다. 그러면은 근데 보통 불이 나면은 식물들은 다 죽지 않느냐? 얘는 왜 여기에서 발견이 되고 얘는 왜 이렇게 이런 전략을 선택하는 것 같으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점점 더 이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말하자면 일부러 굉장히 익숙치 않을 주제를 골라요. 그 오른쪽에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이 생물학에 관심이 있으시더라도 아는 분만 알고 모르는 분들은 정말 모를 건데 이게 한국어로는 규조류들의 껍데기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규조류가 뭐냐면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녹조류의 일종인데 얘네들이 단세포 생물이면서도 자기 주변에 이렇게 유리랑 성분이 완전히 똑같은 껍데기를 되게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만 모아놓고 보면 이게 정말 규조류의 껍데기인지 정말 알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미 사실 인터뷰 당시 알고는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이런 사진을 주고 절대로 이거 규조리일 걸 알고 예상하고 물어본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이걸 주고서 이걸 설명해봐라. 이게 뭔 거 같냐. 그러고 나서 학생이 자기의 의견을 전달하고 나면은 이거는 규조류의 껍데기 사진이다.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정해진 정답이 없을 수도 있는 질문들을 해요. 예를 들면 이게 구조가 납작한데 왜 납작하냐? 돌기가 있는 애들은 왜 돌기가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리고 마지막 유형은 이제 아무래도 과목이다 보니까 그래프를 주고서 이 그래프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라는 질문.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질문이 이제 각 퀸스 컬리지에서는 이제 지구본을 주고서 이제 위도에 따라서 생물 다양성이 달라지는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이제 적도 주변에 이제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다.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러냐라는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크라이스트처치 컬리지에서는 사실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사례이기도 했는데 이것도 어, 그 생태학에서 요즘 되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제 영어로는 트로피 캐스케이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먹이사슬에 있어서 먹이사슬의 위에 있는 애 뭔가 문제 생기면은 그 먹이사슬 맨 밑에 있는 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게 그 이론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는 이제 해달의 수가 바뀌는 거가 어떻게 성게, 그 다음에는 미역, 애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딱 보여주고 이 그래프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 점을 집으면서 이 점은 왜 일어나는 것 같은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이제 하는 거예요. 어, 이제 위기의 순간들도 당연히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퀸스 컬리지
인터뷰를 할 때, 저 생물 다양성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처음에 했던 대답이 이제 적도 부근에는 이제 제가 처음에 약간 패닉을 하고서 한 대답이, 적도 부근에 열대우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식물종이 있고, 특히 이제 나무같이 커다란 식물 같은 경우에는 그 식물 안에 다양한 이제 환경을 제공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뭇잎에 살 수 있는 생물들이 다를 거고, 나무 껍데기에 살 수 있는 생물들이 다를 거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생물이 더 다양해질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눈치가 빠르시면 아시겠지만 순환 논증이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적도 부근에 식물이 다양하기 때문에 생물이 더 다양해진다는 말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튜터분께서 정말 망설이지도 않고, 근데 그거는 순환 논증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머리가 핑핑 도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어, 결국에 이제 근데 그런 상황에서 튜터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당연히 당황은 할 텐데 그걸 어떻게 만회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튜터분께서 주는 정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당황을 해서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는데, 하여튼 좀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인터뷰는 어떻게 잘 끝났습니다. 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에 오퍼를 받은 거는 제 일지망 아니지만은 그 다음에 인터뷰를 했던 크리스처치에서 오퍼를 받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개인적인 느낌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여기에 화면에 띄워놓은 이 사고의 과정을 거치도록 유도하는 게 아닌가. 첫 번째로는 관찰. 예를 들어서 그림을 주고 나면은 그림을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설명을 해봐라. 실제로 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학들이나 다른 과학 학문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생물 같은 경우는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있는 그대로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 그러고 나서 해석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튜터분이 주시는 정보와 내가 생각한 것들을 모아서 토론하는 것. 그러고 나서 이제 튜터분이 그러니까 당황하도록이라기보다는 사고를 확장할 수 있게 굉장히 의외의 케이스를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은 사고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관찰을 하는 것.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과학자로서 굉장히 기본적인 사고의 흐름을 거치도록 유도하는 인터뷰 질문이지 않았나. 그래서 굉장히 어, 그 인터뷰 질문만으로도 사실 옥스퍼드가 정말 경험이 많은 튜터분들이기는 하구나라는 걸 사실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사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이게 지금 뭐지? 뒤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그래요. 네. 지금 네. 사실은 이 부분이 그 다른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좀 비칠지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어쩌면 조금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용준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줄 수 있지만 어떤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그 제가 궁금한 게 용준 학생, 제가 사무실 왔을 때는 되게 이렇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토론하고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아까도 이메일 그 학교에 연락을 해보고 왜 이런 쪽서까지는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소사이티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리드해가지고 학생들을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했던 거. 그다음에 사실은 인터뷰는 물론 잘 알고 있고 아까 사고 과정도 필요하지만 사실 경험도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얘기를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보고 왜 이런 과정들이 학교에서 소사이티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건가요? 아니면 인터뷰를 하려면 뭐 이런 준비를 이런 사고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라고 나중에 좀 생각이 된 건가요? 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소사이어티를 하면서 준비가 됐던 부분들도 굉장히 확실히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소사이어티에서 특히 이제 제가 준비한 거를 발표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인터뷰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걸 하는 거니까 이제 그 외에 당연히 생물 선생님이랑도 연습을 하기도 했고요. 어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인터뷰 이제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인터뷰 생물학뿐만 아니라 전반에 해당되는 건데 무엇보다도 자기가 어, 제 생각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는 거가, 자기가 평소에 평소에 말씀드렸던 활동들이나 그런 걸 할 때 이제 한 번쯤이라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걸 하면서 내 생각은 정확히 뭔가라는 거를 이제 정리하는 습관, 사실 제가 그게 있다는 게 아니고 저도 그게 정말 안 돼서 힘든 적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말하자면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관련된 활동을 할 때 자기 의도를 정리를 하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하려는 연습.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마음가짐 면에서는 어, 네, 그게 그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사실 그 외에 저도 좀 관련이 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유학을 하기 전에 이제 어, 흔히 말하는 이제 영재교육원 그런 데에서도 가끔씩 다니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데에서도 인터뷰를 많이 하니까 들어간 과정에서 인터뷰 이제 제가 참가했던 이제 소프트웨어 대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인터뷰를 할 기회가 몇 번 있었고 그래서 사실 첫 번째는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것도 중요한데 사실 인터뷰는 네, 말씀하신 대로 인터뷰를 많이 하면 또 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걸 많이 해보면 그래서 어, 네. 예, 그래요. 저는 사실은 이제 누나분하고 뭐 가족분들 좀 알고 있으니까 뭐 그죠? 그죠? 만 있는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누나분하고 인터뷰하고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또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도 지금 많이 추천하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주위 사람들하고 내 생각을 좀 쉐어를 해보고 왜 이런 부분들. 그래서 평소에 뭐 이런 주제라도 이런 그죠? 대학교 뭐 주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거라고도 다른 주제라도 집에서 좀 얘기를 많이 하고 누나들하고도 아니면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그쵸. 사실 저도 그리고 이게 가족들이나 심지어 선생님들이랑도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굉장히 깊게 들어가거나 하면은. 근데 사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거랑 상관없이 어 그냥 생각하는 걸 내뱉을 수 있는 그 용기. 사실 그게 정말 안 생기는 거, 꼭 정말 어려운 거기는 한데 그냥 이제 생물학 인터뷰지만은 결국에는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일반 이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 있어. 그 아마 틀릴 거야. 왜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훨씬 많이 아니까. 근데 그래도 괜찮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거를 그래도 이야기는 해볼 거야. 약간 이런 말하자면 자기 최면. 그죠. 사실 네. 뭐 네. 지금 질문을 못하고 하는 게 이렇게 비난을 받을까, 이 질문이 저 바보 같은 질문이 되지 않을까, 상대방 입장에서. 그다음에 그죠? 이렇게 좀 유명한 선생님이나 교수님 앞에서 뭐 질문한다는 거, 그죠? 웃음을 사는 게 아닐까, 왜 이런 두려움도 사실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좀 이게 그죠? 좋다 나쁘다 뭐 이런 판단 아닌데 혹시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분위기하고 영국은 조금 상황이 좀 달랐나요? 뭐 질문하고 토론하고 왜 이런 상황들이? 네, 우선은 이제 개인적으로 영국에서 훨씬 더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크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해당 과목에 더 관심이 많으셔서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NSC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갔던 학교 그러니까 벨러비스 캠브리지도 그렇고 NMSC도 그렇고 반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이제 선생님 한 분에 이제 학생들이 거의 다섯 여섯 명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질문을 할 때 다른 친구들한테 그렇게 막 방해가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망설이게 되는 부분이 훨씬 적은 것 같고 그리고 적어도 제가 느낀 학교 분위기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실제로 과목에 정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해서 시간을 잡아먹더라도 실제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딴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네, 확실히 영국에서 그런 질문하거나 자기 생각을 말하는 부분은 더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인터뷰 질문하고 아까 인터뷰 퀘스천에가 있고 왜 이러면서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계속 오래전부터 축적이 좀 되어 왔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집에서도 계속 질문한 분위기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아니면 궁금한 거 있으면 이메일 보내보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진짜 궁금한 건 그죠? 뭐 소사이티 만들어가지고 선생님들끼리 같이 대화도 하고요. 네, 이런 과정이 좀 있어 왔기 때문에 그죠? 그 인터뷰 퀘스천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좀 더
그죠? 그것은 진짜 그죠? 어떤 문제가 나왔을지 궁금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사고 과정이라든지 왜 이런 과정을 다 보기 때문에 이제까지 내용들이 다 축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많이 좀 들어요. 그래서 물론 제 얘기가 그죠? 사실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걸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 100% 맞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왜 그래 왔던 것 같아요. 많이 그 전공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이 있어갖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하고 자기 의견을 좀 쉐어해보고 왜 이렇던 학생들이 약간 좀 좋은 기회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그 전 인터뷰 문제를 연습하는 거에 사실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은 이제 특히 옥스퍼드, 캠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의외의 질문이 에 대비하는 정도. 그러니까 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나오는 질문들이 예를 들어서 어 양배추 하나에 있는 원자의 개수를 어림해봐라 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막대기를 하나 줘요. 막대기를 하나 그냥 대려놓고 막대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한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익숙해지는 정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사실 아닐 수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그 정도가 사실 제가 준비한 이야기의 다인데 맺으면서 사실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티피컬한 케이스는 아닐 수 있다는 거를 저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조언을 드리거나 하는 건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포뮬라라는 거는 없다는 거. 결국 이제 예를 들어서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에 체크리스트는 없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정말 사랑하는 거가 있다면 자기가 당연히 영국에서 공부를 한다는 거가 굉장히 바쁘고 마음도 힘든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스스로한테 시간과 여유를 주고 넓게 탐사해 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깊게 파고 들어가 본다면 그리고 개인적인 활동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가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생각하면서 동시에 친구들, 선생님들, 전문가분들 심지어는 그냥 동네에서 만난 할아버지라도 그런 사람들과 재미있게 나누고 배운다면 이제 그런 모든 경험들을 모아서 이제 이게 쓴 것처럼 촉촉한 바위 위에 가지각색 이끼처럼 피워내고 싶다면 정말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저는 이미 모든 분들이 자기만의 이런 이야기, 자기만의 머시 스토리를 사실 이미 시작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신의 이야기가 무엇이든 그 이야기에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그걸 즐겁게 이어나가실 수 있으시면 좋겠다. 즐겁게 이어나가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어, 바라, 바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네,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이걸 준비하면서 영장생들 기대했던 것은 거의 대부분 다 좀 들었던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질문 중에 이제 과목 선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 부분 제가 간단히 답변을 해주긴 했는데, 사실은 뭐 과목이나 성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어느 학교든 어떤 상황에서는 다 제공해 주는 거니까 이걸 뭐 잘못 선택하고 과목을 선택하고 뭐 이러시는 경우는 많이 없을 거예요. 대신에 이런 식으로 내가 관심이 뭐 열정이 없다, 어떤 전공에 대해서 아직 찾지 못했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찾는지 왜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줬고요. 그다음에 인터뷰가 단순히 한번 그죠 인터뷰 퀘스천을 외워서 하는 게 전혀 아니다. 왜 이런 얘기를 조금 그래도 드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르겠어요. 대학교 이후에 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상을 좀 그리고 있어야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왜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대학은 사실은 대학의 입학이 목표는 돼서는 안 되죠. 그 이유가 돼야 되죠. 대학교도 미래를 위해서 이 대학이 중간에 거쳐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미래 그걸 한번 좀 그려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좀 어렸을 때 이걸 관심이 있고 하면 더 좋고 모든 게 완벽하고 뭐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학을 진학해서 그 이후에 더 관심 있는 분야가 더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 뭐 석사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또 그 관심 있는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단순히 옥스퍼드 들어가야겠다 들어가기 위해서 뭐 이런 것보다도 아 진짜 내가 영국 교육은
A레벨은 뭐 좋은 성적을 무조건 공부만 맞추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열정을 꾸준히 그죠? GCS 한동안 찾을 수 있을까? A레벨 할 동안 찾을 수 있을까? 심지어는 대학을 가서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을까? 왜 이런 사고 과정을 제가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좀 그래도 담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되게 좀 다시 정리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영재 선생님 뭐 그죠? 옥스퍼드 되게 힘든 과정이지만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나중에 세미나 또 초대할게요. 네. 네. 저 마치기 전에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없어도 그래서 괜찮습니다. 질문은 따로 있지는 않고 전공에 대해서 어떤 선택 과목을 했는지 뭐 문의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해줬거든요. 수학, 심화, 수학, 물리, 생물 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네네네. 그죠? 그다음에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저희 사람사랑유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모르더라도 제 학생들은 좀 대단한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물어봐서 제가 답변을 또 드릴 수 있고 하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용재 선생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